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2023 여자 월드컵 조별 예선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의 아르헨티나, 스웨덴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피파 랭킹 2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자 월드컵 본선에는 4번 출전하여 3번 모두 토너먼트 문턱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조별리그에서 계속 탈락했습니다. 다만 2019년 대회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2011년 대회 챔피언 일본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력으로 무승부를 거두는 등 3경기에서 2무 1패를 기록하며 아르헨티나 여자 축구 월드컵 역사상 첫 승점을 획득했고, 대회 최종 순위에서도 24팀 중 18위로 조별리그 탈락 8팀 중 같은 남미팀인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좋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이번 대회 직전 경기에서 남아공을 상대로 극장 동점골을 넣으며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신락 같은 16강 진출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1무 1패로 지조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지만 경우의 수에 따라 아직 16강 진출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다만 남은 경기가 강팀 스웨덴인 점에서 진출 확률은 다소 희박한 것은 사실이나 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대회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 볼만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비교적 유럽권 선수들과 비교해 체격이 작기 때문에 공중볼에서 약점이 있습니다. 지난 두 경기 공중볼 약점을 드러내며 모두 실점했고 유럽 국가들 상대로는 상당히 약한 모습인 아르헨티나입니다. 따라서 공중볼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누네스, 라코케테 등 주력 공격수들이 찬스에서 얼마나 살릴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스웨덴은 피파 랭킹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대 대회인 1991년 피파 여자 월드컵을 시작으로 여자 월드컵 8번의 본선에 모두 출전하였고 이 가운데 2003년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3번의 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는 등 유일하게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던 2007년 대회를 제외한 모든 대회에서 꾸준히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대회 유럽 강호로서 지조에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이탈리아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5대0 대승을 거뒀고 1차전에서는 후반 막판까지 고전하다가 아만다 레스테츠의 극장 헤더 결승골로 위닝 멘탈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스웨덴은 2선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상대 수비를 교란시키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수 에릭손을 중심으로 수비 라인에서 조직력이 좋고 중원도 단단한 모습입니다. 다만 공격 패턴이 단조롭고 스웨덴을 제외하면 지조가 약팀들이 포진됐기 때문에 토너먼트에서 더 높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공격의 다양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은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 차례 맞붙었는데 스웨덴이 1대0 승리를 챙긴 바 있으니 스웨덴은 이번 대회 두 경기에서도 연승을 거두며 일찌감치 16강을 확정지었습니다. 16강 상대가 미국이나 네덜란드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가동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16강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양 팀의 동기부여와 입장 차이가 상당히 다른 모습인데 스웨덴은 무리하게 풀전력으로 나서진 않겠지만 그래도 상대적 약팀인 아르헨티나 상대로 득점을 기록하며 경기를 리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남아공 이탈리아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남아공은 피파 랭킹 5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6전 전승을 거두면서 우승을 거두며 아프리카에서 강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첫 대회였던 2019년에는 독일, 중국, 스페인과 죽음의 조에 속해 전패로 탈락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상의 성적을 기대하고 있지만 녹록치는 않은 조 편성으로 승리를 챙기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스웨덴을 상대로 패배하긴 했지만 선제골을 넣는가 하면 아르헨티나와 2대2로 비기는 등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16강 진출에 신랄 같은 가능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남아공은 역사상 첫 승점 획득에 성공했고 나아가 승리를 노리고 있는데 이번 상대는 자신들보다 전력상 앞서 있는 이탈리아를 상대하기에 승리를 챙기기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아공은 수비력이 약한 팀이긴 하지만 두 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골결정력이 괜찮다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결정력으로 이번 경기 실점을 기록하더라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려 할 것이고 직전 경기와 동일한 포메이션으로 이탈리아를 상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탈리아는 피파 랭킹 1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번 월드컵 진출 포함 4회 진출 기록이 있으며 앞서 했던 3차례 본선 중에서 2차례나 8강에 진출할 만큼 의외로 호성적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월드컵 예선에서는 스위스에게 1대2로 패배한 것만 빼보면 전부 무실점 승리를 챙길 만큼 안정화된 수비가 돋보인 모습으로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 스웨덴을 상대로 5골을 내주며 득점 없이 패배를 하였고 수비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체력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예선전과는 전혀 다른 경기력이었습니다. 이번 대회 첫 경기에서는 실점 없이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기록하고 스웨덴을 상대로 5대0 패배를 하면서 현재 지조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번 경기 체젤리아 살바이와 엘레나 리나리로 안정적으로 뒷문을 지키며 산마리아 태생의 키아노 베카리와 유벤투스의 공격수 바르바라 보난세아를 내세워 스피드 있는 공격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A매치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인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를 하기만 해도 16강 진출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전술을 들고 나올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남아공도 16강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며 스웨덴을 상대로 선제골을 터뜨릴 만큼 공격력이 나름 괜찮아서 적극적인 공격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의 매우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고 양팀 다 충분히 득점을 기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득점 양상 속 이탈리아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3경기 자메이카 브라질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자메이카는 피파 랭킹 4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메이카는 이번이 두 번째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대회에서는 조별리그에서 3전 전패하며 1득점에 더해 12실점이라는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올 대회에서 큰 발전을 기대하지 않았던 자메이카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 현재 1승 1무로 F조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역사상 첫 승점과 더불어 16강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대회 첫 경기에서 우승 후보인 프랑스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였고 직전 경기 파나마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챙기면 흐름이 굉장히 좋은 자메이카입니다. 특유의 탄탄한 수비력으로 현재까지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공수 전환이 상당히 좋고 스피드의 장점과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뛰어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전력상 본인들보다 우위에 있는 브라질을 상대하기에 심리적 부담감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 자메이카는 4-4-2 형태로 두 줄 수비 운영을 정규 시간 내내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른 시간 선제골을 내어준다면 브라질 상대로 득점을 기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에 패배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브라질은 피파 랭킹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1991년 피파 여자 월드컵을 시작으로 2019년 대회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본선에 출전하여 이중 2007년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999년 대회에서는 4강에 이름을 올리는 등 조별리그 탈락의 쓴맛을 본 1991년과 1995년 대회를 제외한 6번의 대회에서 모두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A매치에서도 일본, 독일 등을 이기는 등 세계 최정상급 팀들과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며 강팀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대회 전설적인 선수 마르타의 마지막 월드컵 출전인데 부상으로 출전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태이지만 데비냐, 캐롤린 등 다른 선수들의 능력 또한 빛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현재 1승 1패로 F조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경기 파나마를 상대로 4대0 승리를 기록하였고 직전 경기 프랑스를 상대로는 상대 전적에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한번 약한 모습을 보이며 2대1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브라질의 공격력은 남미 최고의 팀답게 훌륭하며 개인이 가진 능력의 수준으로는 미국과 견주어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친 브라질의 에이스 아드리아나와 대회 첫 해트트릭을 기록한 보르지스 등 데보라 올리베이라도 지난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하며 득점원이 고루 다양한 브라질입니다. 득점을 기록할 자원들이 다수 존재하는 브라질은 확실히 자메이카와 비교될 만큼 좋은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양팀은 2019년 월드컵에서 한 차례 맞붙었는데 브라질이 3대0으로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두 팀의 전력 차이는 확연히 보여지는 부분이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주는 자메이카의 활약이 상당히 좋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월드컵 본선에서 약팀들과 맞붙을 때 항상 수준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수준 차이를 증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메이카는 최소 무승부를 원하는 입장이라 내려앉는 형태로 두 줄 수비 운영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브라질의 매서운 공격을 끝까지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자메이카가 선제 실점을 허용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전술 형태가 변경이 되면서 실점할 확률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두 줄 수비의 형태를 완벽히 유지해야 하는 자메이카이고 반면 공격적인 전술로 나오는 브라질인데 매서운 공격을 자메이카가 실점 없이 막아내기는 어려워 보이기에 브라질의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4경기 파나마 프랑스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파나마는 피파 랭킹 5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힘들게 올라온 끝에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거쳐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파나마는 마르타 콕스가 14세부터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며 팀을 이끌고 있고 주장 나탈리아 밀스가 경기를 조율하는 파나마는 실제로는 조에서 최약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자메이카와의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로 여겨지고 있었지만 첫 경기 브라질을 상대로 4대0 패배하였고 직전 경기 자메이카를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하며 승점조차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월드컵 바로 전 평가전에서도 스페인에 패배하고 일본에 대패하여 세계적인 팀들과의 차이를 크게 느껴야 했고 이번 월드컵 대회에서도 수준 차이를 느끼고 있는 파나마입니다. 파나마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마킹 능력 자체가 떨어지며 골키퍼의 선방 능력은 최악이었습니다. 특히 보르지스에게 당한 두 번째 실점과 네 번째 실점 장면은 같은 선수를 계속 놓쳤고 수비와 골키퍼 사이 공간에 떨어뜨려주는 크로스에선 속수무책으로 방어 자체를 할 수가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상대적 매우 약한 전력이고 국제대회 경험이 없기에 이번 대회는 경험을 쌓는 목적으로 경기를 치른다 생각하면 될 정도입니다. 프랑스는 피파 랭킹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3년 피파 여자 월드컵을 시작으로 총 5번의 여자 월드컵 본선에 출전하여 2011년 대회에서 4위에 입상했고 2015년 대회와 자국에서 열린 2019년 대회에서는 8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첫 경기 자메이카를 상대로 0대0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하였고 직전 경기 다소 까다로운 브라질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F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번 경기 무승부만 기록하더라도 16강 진출이 가능하지만 조 1위를 노리려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입니다. 프랑스는 파나마의 전 경기를 분명 보았을 것이고 이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을 것입니다. 이런 파나마의 문제점을 파고들어 높이가 있는 낙차큰 크로스를 떨어뜨려 파나마의 수비수들의 클리어링 미스를 노릴 것이며 현재 모든 방면 파나마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번 경기는 프랑스가 다양한 전술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특히 높이에서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코너킥, 세트피스 등 이러한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 다양한 득점도 기록해볼 수 있는 프랑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양팀은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A매치 맞대결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대 전적이 없더라도 비교가 상당히 쉬운 두 팀으로 승부가 금방 날 수 있겠습니다. 월드컵 경험, 선수 개인 기량, 피지컬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매치업입니다. 토너먼트에 가까워질수록 경기력이 더욱 좋아지는 강팀인 프랑스의 본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프랑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8월 2일 2023 여자 월드컵 조별 예선 4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